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말솜씨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본성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비로소 그 민낯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돈이라는 예민하고 복잡한 문제 앞에서 사람의 진정한 본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곤 합니다. 누군가를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또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면 돈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반드시 세심하게 관찰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돈은 단순히 물건이나 서비스를 교환하는 지불 수단을 넘어 인간의 깊은 욕망과 그 사람이 지닌 가치관, 그리고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를 여실히 비추는 강력한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역사적 기록과 현대 사회의 사례들을 통해 많은 이들이 돈 때문에 인간사 비극의 80%에서 90%까지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욕망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을 자극하며 때로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특히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인간의 야수적인 본능을 넘어서 우리 개개인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돈 앞에서 무너지는 인간의 모습은 결코 드물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돈 앞에서 사람의 진짜 본성이 어떻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 구체적인 유형들을 살펴보면서 더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돈이 생기자마자, 즉 경제적 여유가 생기자마자 그 사람의 태도가 급변하는 경우입니다. 평소에는 검소하고 겸손하며 소탈한 태도를 보이던 사람이 예상치 못한 큰 돈이 생기거나 재정적으로 상당한 여유가 생기면 갑자기 오만해지거나 거들먹거리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인색해지거나 심지어 과거의 관계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기도 하며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사치스러운 소비 습관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 사람이 본질적으로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사람 내면에 숨겨져 있던 본심, 즉 돈에 대한 강한 욕망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권력의식이 돈이라는 강력한 매개를 통해 비로소 표출된 것입니다. 돈이라는 새로운 힘 앞에서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그 힘에 압도당하여 본래의 모습이나 인간적인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돈이 없을 때는 비굴하거나 순종적으로 행동하다가도 돈이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타인을 무시하고 군림하려는 경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결국 돈이 그 사람의 내면에 숨겨진 진짜 가면을 벗겨버리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남에게는 극도로 인색하면서 자신에게만 아낌없이 돈을 쓰는, 즉 아낌없이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유형은 돈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지독한 이기심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함께 식사를 하거나 모임을 가질 때 항상 남에게 얻어먹기만 하거나 자신의 지갑은 절대 열지 않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더 나아가 돈을 내야 할 상황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교묘하게 회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 자신을 위한 소비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아낌이 없습니다. 고가의 명품을 구매하거나 자신의 취미 생활이나 유흥에는 망설임 없이 돈을 쏟아붓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사교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돈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자신만의 이득과 만족을 추구합니다. 작은 돈이라도 함께 나누고 베푸는 행동이 인간관계의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시키는 핵심적인 요소인데 오직 자기 만족과 이기적인 욕구 충족에만 돈을 쓰는 사람은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기 쉽습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태도는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안겨주고 궁극적으로는
관계의 단절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금전적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와 존중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냉정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이 어디까지 상대방에게 해줄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는 상호 존중과 배려가 전제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집니다. 세 번째 유형은 돈을 사용하여 자신의 가치를 과시하거나 타인에게 우월감을 드러내려는 사람입니다. 명품 의류나 고가의 외제차, 혹은 호화로운 주거 공간이나 사치스러운 해외여행 등 화려한 소비 생활을 통해 자신의 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타인의 부러움과 시선을 사로잡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돈을 통해 사회적 지위나 성공을 증명하려 하며 심지어는 타인을 압도하려는 의도까지 내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시적인 소비는 종종 타인의 인정과 부러움을 갈구하는 내면의 깊은 불안감이나 낮은 자존감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성공적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러한 소비 패턴은 결국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지나치게 얽매이고 자신의 진정한 행복보다는 외형적인 만족에만 집착하게 만듭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진정성 있는 소통이나 마음보다는 외형적인 조건이나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는 피상적이고 거짓된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도덕성이 훌륭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포장된 가식적인 모습 뒤에 감춰진 본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유형은 돈을 빌리고 나서 갚지 않거나 갚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는 단순히 채무관계의 문제를 넘어 인간적인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가장 심각한 행위 중 하나입니다. 돈을 빌릴 때는 간절하고 절박한 태도를 보이며 온갖 사연을 늘어놓지만 정작 갚을 시기가 되거나 채권자가 독촉을 하면 온갖 핑계를 대거나 심지어 연락 자체를 회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 대한 명백한 배신 행위이며 빌려준 사람에게는 금전적 손실은 물론이고 깊은 상처와 배신감, 그리고 회복하기 어려운 불신을 남깁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은 단순한 금전적 거래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깊은 믿음과 배려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는 관계의 단절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사회적 평판과 인간적인 신뢰도까지도 심각하게 훼손시킵니다. 돈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리 친하고 가까운 사이라고 할지라도 한 번 잃은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지출을 줄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건강관리, 지식 습득, 인간관계 유지, 그리고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위한 투자에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투자는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투자를 등한시하는 것은 가난이 악순환되는 것을 막는 중요한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약속을 저버리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이 바로 그 사람의 진정한 책임감을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돈 쓰는 태도가 상황이나 상대방에 따라 극단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강자 앞에서는 통 크게 베풀고 관대한 모습을 보이며 자신을 과시하려 들지만 자신보다 약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인색하고 자신의 이득만을 철저히 챙기려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람을 돈이나 사회적 지위, 권력이라는 기준으로 서열화하고 차별하는 전형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자신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잘 보이기 위해 아낌없이 돈을 쓰며 아부하지만
자신보다 약하거나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가차없이 돌아서거나 심지어 무시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을 수단으로 여기고 돈이라는 극히 물질적인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비뚤어진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 앞에서 자신의 권력욕과 우월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려는 본성이 그대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태도는 심각하게 일관성이 없고 기회주의적이며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불신감과 함께 경멸의 시선을 안겨주게 됩니다. 진정한 인품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존중과 배려를 베푸는 데서 나옵니다. 여섯 번째 유형은 지갑의 상태를 통해 그 사람의 본성을 엿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지갑은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물리적인 도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돈에 대한 태도와 전반적인 생활 습관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물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갑이 항상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돈과 카드, 영수증 등이 질서정연하게 정돈되어 있는 사람은 돈 관리에 있어서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진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곧 자신의 재산을 소중히 여기고 계획적인 소비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반면 지갑이 매우 어수선하고 돈이나 영수증, 온갖 잡동사니가 뒤죽박죽 섞여 있는 사람은 충동적인 소비를 하거나 돈 관리에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지갑의 정리 상태만으로 한 사람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는 그 사람의 전반적인 성격과 습관,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작은 단서가 됩니다. 돈을 소중히 다루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태도는 곧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태도와도 깊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돈 앞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인간의 본성들을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곁에 두고 신뢰해야 할까요? 첫째, 작은 돈이라도 기쁘게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값비싼 선물이 아니더라도 따뜻한 커피 한 잔, 혹은 소박한 간식 하나를 기쁜 마음으로 나누는 소소한 행동은 관계의 깊이를 더하고 끈끈한 신뢰를 쌓아가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사람과의 관계와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심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작은 나눔은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배려와 존중의 표현이며 인간관계의 생존율과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둘째, 필요할 때 주저하지 않고 과감히 지갑을 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순간이나 상대방이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상황에서 기꺼이 돈을 쓰는 태도는 그 사람이 관계에 얼마나 헌신적이고 책임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계산적인 관계가 아닌 진정으로 상대를 위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돈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돈 이야기 앞에서 솔직하고 투명하게 소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 회피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나 어려움을 명확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돈은 매우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문제이기에 이에 대해 솔직하고 투명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직함과 책임감, 그리고 용기를 나타냅니다. 돈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속이거나 과장하지 않는 태도는 건강하고 지속적인 인간관계의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결론적으로 돈은 인간의 본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시험하는 강력한 도구이자 시험대입니다. 때로는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 성기훈처럼 돈 때문에 인간성을 잃어가는 비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 돈은 인간의 깊은 욕망,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돈은 인간을 타락시키고 지배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돈 쓰는 태도를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은 그 사람의 진짜 본성과 숨겨진 가치관을 파악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가 돈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으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돈을 대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성찰하는 것입니다. 돈은 단순히 숫자로 이루어진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마음과 정신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다루고 사용하는지는 결국 우리가 삶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어떤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내가 먼저 돈에 대한 올바르고 건강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더 나아가 돈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건강하고 진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때 비로소 내 곁에도 진정으로 좋은 사람들과 신뢰할 수 있는 인연들이 남게 될 것입니다. 돈은 관계를 파괴할 수도 혹은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이 검을 어떻게 휘두를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